네. 자, 오늘은 61장입니다. 61장은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60장은 큰 나라를 정치하는 내용을 얘기했고, 61장은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경문 먼저 읽고 한번 생각해 보죠. 대국자는 하류라, 천하지 교요, 천하지 빈인이, 빈상이 정으로 성 모하야 이정이 천하라. 고로 대국 이하 소국이면 적 치소국하고, 소국 이하 대국이면 적 치대국이니라. 고로 혹하이 치하며 혹하이 치하나니, 대국은 불가 욕겸 휴긴이요 소국은 불가 욕입 사인이니라. 부양자는 각덕기 소욕이라. 대자의 위하니라. 여기까지네요. 큰 나라는 대국이라는 것은 강이 있으면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중에서 하류에 해당한다. 큰 나라는 하류에 해당한다. 천하가, 교라는 것은 여기서 귀착하다, 모이다 이런 거니까 천하가 모이는 곳이며, 천하지 빈, 천하의 암컷이니, 암컷은 항상 고요한 것으로서 수컷을 이긴다. 그래서 고요한 것으로서 자신을 낮춘다. 그러므로 대국은 소국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소국을 취한다. 소국은 자신을 대국에게 낮추어서 대국을 취한다. 고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취하고, 또 혹은 자신을 낮추어 주어서 취하나니, 대국은 아울러 사람을 기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불가니까 뭐뭐에 지나지 않고, 소국은 대국에게 받아들여져서 사람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국이나 소국이나 이 두 가지 것은 모두 다 그 원하는 바를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것이 마땅히 위하, 자신을 낮춰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럼 이제 주석을 같이 보면서 한번 더 고민해보죠.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다. 하류인 것이다. 하류에 위치한다. 주석 볼게요. 강해 그 대나 이 처하니 적 백천유지하고, 대국 그 대나 처하니 적 천하유지라. 고로할 대국 하류해라. 강과 바다는 커다랗게 자리하지만 아래에 거처하니, 온갖 강과 시냇물이 류지 거기로 흘러든다. 대국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아래에 거처하게 되면 천하가 대국에게 흘러온다. 그러므로 대국자 하류라. 여기서 이제 하류라는 말이 강의 상류, 중류, 하류 할 때 하류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하지 교요, 천하지 빈이니, 천하가 대국에게 모이는 것이고, 강과 바다가 온갖 물들이 모이듯이 천하가 모이는 곳이고, 천하 소귀해하라. 천하가 귀착하여 모이는 곳이다. 천하지 빈이니 정이 불구하니 물좌 귀지하라. 고요하게 구하지 않지만 만물이 저절로 거기에 기착한다.
빈이 상정으로 승모하야 이정이 천하라. 암컷은 항상 고요한 것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하면 한 것으로서 자신을 위하 낮춘다. 이기정고로 능위하야라. 그 고요한 것으로 능히 자신을 낮게 할 수 있다. 비는 자야라. 웅은 조동이 탐욕이니 비는 상정고로 능성응야라. 비는 암컷자 암컷이다. 그 다음에 수컷은 그가 아주 그냥 조급하다 뭐 이런 거니까 조급하게 움직이고 욕심을 탐하지만 암컷은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능히 수컷을 이긴다. 이기정복 능위하고로 물귀지하라. 그 고요한 데다가 또한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이 거기에 기착한다. 경문 고로 대국 이하 소국. 큰 나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소국에게 낮추니 치소국. 그러면 소국을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국 이하는 유은 이 대국으로 하소국야라. 대국 이하라고 경문에서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대국으로서 소국에게 자신을 낮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소국적 부지. 소국이 대국에게 붙다. 부라는 것은 부용지국이라는 뜻인데 대국에서 붙어있는 소국들을 부국 또는 부용지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부자를 똑같이 씁니다. 소국 이하 대국 즉 치대국. 소국은 대국에게 자신을 낮추니 대국을 얻는다. 여기서 대국을 얻는다라는 것은 대국에게 대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한다 이런 의미겠죠. 대국 납지하라. 대국이 소국을 받아들인다. 고로 혹하이치. 대국의 경우 자신을 낮춤으로써 소국을 취하고 혹하이치. 소국은 자신을 낮추어서 대국을 취하나니. 주석 어뉴수 비하 연후에 내 각덕기소라. 비 낮을 비하 낮을 하. 자신을 비루하게 또는 자신을 낮추고 아래로 두는 것을 수 닦아서 그런 연후에야 각각 그 바라는 바 기소니까 그 바라는 바를 얻는다. 대국이든 소국이든 자신을 낮춘 연후에야 그 바라는 바를 얻는다 라는 말이다. 대국 불가욕 겸 휴긴. 대국은 아울러 사람들을 기르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소국은 불가욕이 사대. 소국은 대국에게 납입되어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부양자 대국이든 소국이든 간에 각각 그 원하는 바를 얻는다. 이때 대자의 위하. 큰 것이 의당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주소 볼게요. 소국 수하 자전이요 불능령 천하기지나. 대국 수하적 천하기지라. 포로할 각덕히 소욕이면 적 대자의 위하야라. 소국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수 닦아서 자전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것일 뿐이요. 불능령 천하를 명령해서 소국에게 기착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없다. 그리고 대국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닦아서 천하가 대국에게 기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국이든 소국이든 각각 바라는 바를 얻게 되는데, 이때 그렇다면 대자의 위하,
대국이 마땅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외교에 외교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대국 소국은 진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대국이라는 건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국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춘추시대나 전국시대에 보면 나라 사이즈를 나라 크기가 기준이 수레잖아요. 수레를 몇 대 낼 수 있나? 전쟁 시에 수레를 몇 대 낼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전쟁 시의 수레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이거나 탱크겠죠. 그래서 만성지구, 천성지구, 백성지구 이렇게 나라 사이즈를 구별했는데 만성지구라는 것은 만 대의 수레를 내는 나라니까 큰 나라죠. 그러면 천자국이 어떤 제후가 천자의 말을 안 들어 저기 가서 공격하라, 그 나라를 공격하라 그러면 만성지국의 국가가 거기 가서 공격할 때 수레를 전차를 만 대를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큰 나라겠죠. 근데 백성지국은 뭐 수레 100대니까 작은 나라겠죠. 그래서 이제 대국과 소국의 관계, 대국하고 소국이잖아요. 이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 지금 뭐 외교 이런 것들 그거 하기 전에 맹자나 이 맹자에 보면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서 이 소, 사, 대 이게 사대주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해요. 이게 사대주의잖아요. 이게 맹자 양회왕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소국이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사대주의 이렇게 말하면 이 4대의 조건들은 어쨌든 작은 나라는 자기 국력이나 이게 작으니까 대국에 적대할 수 없으니까 섬겨라라고 얘기하는데, 섬기는 주체는 소국이잖아요. 소국이 대국을 섬겨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소국이 대국을 섬겨. 그러면 대국이 대국다우면, 그래서 만약 대국이 대국답다라고 그러면 문화적으로 또는 국력이나 뭐 정교, 정치나 교화나 이런 것들이 대국이 갖추고 있으면 소국이 이 대국을 섬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의 논리, 힘으로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사대와 문화 때문에 섬기는 사대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힘의 사대와 문화의 사대가 있죠. 문화의 사대. 사대주의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화사대주의라는 게 조선에도 있죠. 조선에도 있었잖아요. 조선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을 때 중하의 문화는 다 조선에 있어요.
그래서 중화 문화가 명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없어지고 청나라 오랑캐가 들어섰는데 중화 문화가 다 조선으로 왔어. 왜냐하면 명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 중화주의 이거를 내세우면 이제 조선이 청나라보다는 작지만 사이즈도 국력도 작지만 이게 조선에 있어. 조선은 중화의 문화를 담지해라고 얘기하는 게 조선 중화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항상 중국의 송나라나 명나라를 사대하다가 명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중화의 문화는 우리가 가졌어. 그래서 조선 중화주의를 주장하죠. 이때 조선 중화주의는 문화사대주의겠죠. 자기가 사대했던 큰 국가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이제 그걸 가졌으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사대주의를 대충 생각해 보면 국력이나 국가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나라가 약소국가가 강한 나라를 섬기는 힘의 사대가 있고, 강한 나라가 정말 강하면서 문화적이거나 또는 정치 교화, 정교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사대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것은 뭐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얘기할 터이지만 하도 맹자를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럴 터이지만 노자가 말하는 것은 대국과 소국의 관계는 이러한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국 자체를 다시 얘기하죠. 대국이란 하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류예요. 이때 하류라는 것은 주석을 왕필의 주석에 따르면 강과 바다가 주로 하류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강이든 시냇물이든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갈 것이고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갈 거니까 시냇물, 강물, 가장 낮은 게 바다니까 하류이다. 하류가 시내, 바닷물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평지가 될 것이고 강이 될 것이고 강에서 다시 바다가 돼야 되니까 가장 낮겠죠. 그래서 하류인 거죠. 대국이 하류가 되면 천하가 모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국을 강이나 바다로 봤으니까 비유를 했으니까 강이나 바다에 백천 온갖 천들이 모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백천이 유지해요. 모여서 거기로 가요. 이게 이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대국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야만 천하가 거기로 기착한다고 그랬으니까 대국은 하류예요. 자, 이 사이로 힘이 있어라, 문화적으로 파워가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 전혀 다르죠. 그래서 대국을 그렇게 얘기해 놓고 대국을 또 낮추라는 의미를 얘기해 놓고 또 얘기하는 거. 대국은 빈이 되라 그래요. 그렇죠? 빈은 암컷이잖아요. 암컷 모에 반대되잖아요. 이건 수컷 빈모 이러면 암컷과 수컷이란 말이죠. 그럼 모가 돼야 한다. 암컷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암컷의 특징은 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 근데 암컷의 또 다른 특징은 위하. 자신을 낮출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국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정도의 조건들을 갖추면 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대국은 뭐 하는 거냐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어디 갔어? 겸축인 그랬네요. 겸축인 두루 사람을 기르는 거. 두루 사람을 기르는 것. 이게 대국의 목적이다. 대국은 그 존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놓고 소국을 얘기하죠. 소국은 이하. 자기 자신을 낮춰요. 이하. 대국이겠죠. 대국. 큰 나라에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러면 대국에게 대국에게 취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취해진다는 것을 납이라고 얘기했죠. 납. 대국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국도 하고, 대국도 위하 그랬고, 소국도 이하예요. 이하. 서로서로 낮추는 거죠. 서로서로 낮추면 취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랬네요. 그러면 위하라는 것하고 이게 사대라는 것. 노자가 말하는 사대는 위하를 통해서 사대를 하는 거고, 이 사대는 대국의 관점에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위하해서 소국에게 하는 것이고, 소국도 위하해서 대국하는 것이고, 이게 사대일까요? 맹자가 말한 육아식의 사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의 관점일까요? 위하가 똑같아요. 대국이든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는 사대주의, 사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대로 보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말해야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사대가 맞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뭐라고 말할까요? 위하가 사대인가? 아니 낮춘다 그런 거는 이렇게 서로에게 스민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스며든다? 그러니까 이게 힘의 지배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포섭하고 뭐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뭐라고 개념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대국과 소국의 힘의 관계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힘의 관계, 폴리티컬 파워는 없는 것이고, 대국과 소국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하모니를 이룬 것인가? 조화를 이룬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류라는 게 다 포섭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오만 잠돔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 위아래에 경계가 없다. 얘기하고. 경계가 없다. 경계 짓지 않는. 그건 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파워, 군사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 관계, 그 관계가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관계를 그러면 대국과 소국의 관계는 4대가 아니라 동등함이가 위하는 4대가 아니네. 그러니까 위하는 4대가 아닌 게 분명하네요. 그죠? 위하는 4대가 아니에요. 위하는 4대가 아닌 게 분명해요. 그 관계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왕필의 해석은 대국이 마땅히 대국이 지가 먼저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죠. 경문도 그랬고 대자 어디 갔어? 대자의 위하 대자가 먼저 자신을 낮춰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 조건을 한다면 육아에서 말하는 4대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말인 것 같으네. 그죠? 자, 대국이든 소국이든 소국의 관점에서 4대에 벗어나는 방법. 그 전제는 대국이 자신을 위하, 낮게 만들 수 있다면 이 4대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대국 보고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런 조건들이었네요. 그죠? 대국 보고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런 조건들. 그죠? 그러면 강자에게 자기를 낮추거나 자신을 자신의 강함을 포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일 때, 그렇게 되면 약자와 강자의 관계는 벗어날 수 있다? 그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 뭐 대국이나 소국이 서로 낮추면 뭐 그 지배하고 뭐 그게 사대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낮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경계를 없애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가 없다. 대국과 소국의 경계가 없다. 그럼 결국은 대국과 소국의 경계가 없음을 말하고자 했다면 지금 61장인가? 61장이 그랬다면 노자가 이 경문을 사용한 또는 말한 의도는 뭘까요? 만약 노자가 전국시대나 춘추 말기에 쓰여져 있다면 춘추나 전국시대는 구국강경의 정책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전쟁 기간이고 그러면 전쟁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저 시기에. 춘추자 시절을 보면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빌미는 중국이 워낙 크니까 어떤 나라는 흉년이 들고 어떤 제국은 흉년이 안 들어서 식량 빌리는 문제 이런 일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거 가지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BC 5세기가 되면 중국은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데 철이 생산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 다음에 동성간이라도 법가의 논리를 채택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겸병 다른 국가를 차지해서 소유하는 전쟁들을 계속 일으키죠. 그러면 이 전쟁 와중에서 평화라는 것 또는
평화, 국제 질서를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만약 노자가 모색한 사유의 결과라면, 예를 들어서 대국이 있어. 가령 뭐 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가 큰 나라인데 옆에 약소국들 작은 나라들이 있어. 이 나라들 전쟁하지 않고 내가 부용국으로 만들고 싶어. 나의 위성국가죠. 부용국은 위성국가예요. 네 나라를 인정해주지만 우리가 위성국가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 나라가. 그러면 자기를 위하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소국은 아까 소국이 이 대국에 납입되는 목적이 뭐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전이기 그랬잖아요. 자전이기.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하는 것뿐.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하고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하는 것. 그러니까 자전. 이게 소국의 목표란 말이죠. 소국의 목표가 이거라면 대국하고 관계에서 나를 온전히 내 나라를 온전히 해주는 것을 약속받는 방법이 대국도 위하고 소국도 위하면 내가 부용국이나 위성국가로 내 나라가 존속하지만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상상한 것일까요?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 그래서 큰 나라도 대국도 자기 원하는 바를 얻고 소국도 자기 원하는 바를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4대가 아니고 이건 4대가 아니네. 4대가 아니고 평화를 구축하는 국제 질서를 생각해 본 것일 수도 있겠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까울 수도 있겠네.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제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아주 힘센 나라란 말이죠. 힘센 나라는 이 나라 그렇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관계.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7개의 치룽이 서로 싸운단 말이죠. 서로 싸우는데 작은 나라들이 제 나라에 안 붙고 진 나라에 붙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외교 교섭안에 이게 안 붙고 우리하고 붙어줘 라고 얘기하면 위하를 해야겠죠. 그러한 어떤 당시의 상황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일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60장은 어쨌든 맹자가 말한 4대, 육아에서 말하는 4대의 논리하고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면서 국제관계 평화를 모색하는 대국과 소국의 관계 정도로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60장은 다 했어요.